긴급 속보, 북중 무력 충돌 시작. 북한의 선제 공격, 중국 전체를 충격, 중국은 완전한 실패다. 최근 압록강에서 북중 충돌이 발생했다. 이번 충돌로 중국군은 총 3대의 전차를 잃은 것을 끝으로 충돌은 소강 상태를 맞았는데 하지만 북중 경계 전체를 휘감은 긴장 상태는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이번 충돌이 북한군의 선제 사격으로 시작되었기 때문이라고 전해지고 있다. 북한이 첫 핵실험을 시작한 2006년부터 중국은 자신의 통제를 벗어나는 북한의 태도를 경계하기 시작했으며 이후 북한의 핵실험이 이루어질 때마다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며 국경에서 무력 시위를 진행해왔는데 그에 따라 예정된 7차 핵실험에 대한 항의를 목적으로 중국의 무력 시위가 진행되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최근 코로나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극한의 상황에 몰린 북한이 코로나 예방을 핑계로 북중 국경에 접근하는 모든 물체에 가차없는 실탄 사격을 명령했던 것이 화근이 된 것이다. 이렇게 이미 상부의 명령을 받은 북한군이 위례적인 무력 시위를 하는 중국군에게 선제 공격을 하면서 북중 충돌이 시작되었으며 북한에게 일방적인 공격을 당해 전차가 3대나 파괴당하는 등 이번 사건으로 상당한 손해를 감수해야만 했던 중국은 그럼에도 더 이상의 긴장 상태는 없음을 시사하고 북한과 중국 간 군사적 충돌이 확대될 것이라는 일각의 전망에 대해서는 확실히 선을 긋는 모습을 보였다. 다만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은 이번 충돌 사건에 대해 수십 년간 등을 맞대오던 동맹국에게 뼈아픈 배신을 당했다. 북한의 이와 같은 적대 행위는 기필코 그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밝혀 군사적인 측면을 제외한 어떤 방식으로든 중국 정부의 보복은 진행될 것임을 알렸다. 이후 발표된 중국 정부의 보복 대책은 북한과 오랜 기간 호흡을 맞춰 자유진영에 대항했던 중국인 만큼 익히 알고 있는 북한의 약점을 제재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가장 먼저 중국은 북한에 행하던 모든 에너지 지원을 중단하고 나섰다. 잇따른 핵실험과 도발 행위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미국의 제재를 한몸에 받은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 이외의 어떠한 에너지 수급도 불가능한 국가로 전락했는데 현재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수행하면서 북한에 대한 물자 지원을 중단했고 마지막 남은 에너지 수급 창구인 중국마저 에너지 공급을 끊으니 북한에게는 근래 가장 심각한 타격인 것이다. 뿐만 아니라 중국은 식량과 보건 분야에 대한 지원도 모두 끊어버렸는데 북한은 최근 코로나 광풍에 대처하기 위한 봉쇄 정책으로 국가 경제가 완전히 정지되는 엄청난 타격을 입었다. 그에 따라 닥쳐온 식량난으로 인해 북한 각지에서 아사자가 우후죽순 발생하는 상황이다. 심지어 함경북도 회령시에서는 아사자의 수를 감당하지 못해 시신을 한데 모아 화장하는 참극까지 벌어지기도 했다. 보건 분야에서도 북한이 그 역량을 벗어난 위기에 직면했다는 사실 또한 이미 익히 알려져 있는데 지금까지는 중국이 지원해주는 소정의 의약품을 평양에만 한정해 공급하고 있었지만 북한 정부의 치명적인 오판으로 이마저도 끊기게 된 셈이다. 미국 싱크탱크 헤리티지 재단의 조슈아 맥도널은 이와 같은 중국의 제재 조치를 두고 중국이 역사상 처음으로 제대로 된 북한 길들이기에 나섰다라고 평가했다. 지금까지는 연속된 핵실험에도 공산권의 결속과 대미 전선 유지를 위해 위례적인 무력 시위로 끝내왔다면 이제는 그 상황이 달라졌다는 것이다. 이렇게 세계 각국은 이 상황을 흥미로운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지만 치명적인 실수로 인해 중국과의 관계가 틀어진 북한은 완전히 패닉 상태에 놓였다고 한다. 북한은 체제 유지를 위해 경제 발전을 포기한 권위주의 국가의 전형이다. 이는 헤리티지 재단의 보고서에서 나타난 북한에 대한 평가이다. 그들의 평가처럼 북한 정부는 지금껏 김씨 일가의 영달을 위해 주민들에게 돌아갈 국제사회의 지원을 모조리 거절하는 만행을 저질러왔던 것이다. 같은 보고서에서 헤리티지 재단은 북한의 이 같은 자신감이 중국이 북한을 절대 저버릴 수 없을 것이라는 판단에서 나온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북한의 이런 판단은 도리어 그들에게 양날의 검으로 돌아왔다.
중국에게 지나치게 밀착하여 기생하던 북한 정부는 중국 정부가 갖가지 제재를 가하자 체제가 완전히 붕괴 되다시피 하고 있는데, 가장 먼저 시행된 중국의 에너지 공급 차단 정책으로 인해 화석연료 공급으로 간신히 유지하던 북한의 발전소 가동마저 완전히 중단되어 버렸다고 한다. 그 여파로 평양에 공급되는 전기마저 모조리 끊어진 북한은 심지어 병원과 같은 필수 시설에 공급될 전기도 없어 전 국가가 완전히 마비된 상태인데, 지방은 버리고 평양만이라도 살려보자는 전략마저도 실패하고 말았다. 가난한 북한 국경지대의 전유물이었던 꽃제비가 평양에 출현하기 시작하며, 심지어 평양에서도 끝내 아사자가 발생하기 시작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 더불어 최근 북한 국가비상사령부는 코로나 확진자가 무려 317만 명에 달해 완전히 위류붕괴 상태에 돌입했음을 선언하기도 했다. 결국 북한은 믿고 의지했던 중국에게 스스로 선을 넘는 행동을 해 멸망으로 향하는 길에 스스로를 내던진 셈이 되고 만 것이다. 2. 악순환 고리에 갇힌 한반도 북. 예상 깨고 연이틀 무력 시위. 북한의 대남 무력 시위에 남쪽이 군사적 대응에 나서고 다시 북의 대응이 이어지면서 한반도 정세가 자칫 일촉즉발로 치닫는 악순환의 고리에 갇혔다. 우발적 충돌이 전쟁으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 2018년 남북이 합의한 9.19 군사합의가 힘을 잃게 되면 한반도 위기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번질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북한은 18일 밤과 19일 오후 이틀 연속 동서해로 포병 사격을 했다. 북쪽 조선인민군 총참모부는 19일 대변인 명의 발표에서 적들은 18일 9시 55분부터 17시 22분까지 남강원도 철원군 전방 일대에서 수십 발의 방사포탄을 발사하였다. 전현 일대에서 연이어 감행되는 적들의 군사적 도발 행위로 조선반도의 정세는 계속 악화되고 있다. 고 주장했다. 이어 조선인민군 총참모부는 적들의 북침 전쟁 연습인 호국 22가 광란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시기에 감행된 이번 도발 책동을 특별히 엄중시하며 다시 한번 중대한 경고를 보내기 위한 대응 조처라고 북쪽의 포격을 정당화했다. 이에 대해 군 당국은 북한이 언급한 포사격 훈련은 9.19 군사합의를 어기지 않았고 이전부터 줄곧 시행된 훈련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북쪽은 18일 밤 강원도 장전 일대와 황해도 장상곶 일대에서 동서해상으로 250여 발의 포병 사격을 했다. 지난 14일 새벽과 밤 방사포 560발을 동서해로 쏜 데 이은 반복된 무력 시위다. 특히 이날 북한이 쏜 포탄은 9.19 남북 군사합의에 따른 해상 완충구역에 떨어져 14일 두 차례에 이어 9.19 군사합의를 또 위반했다고 합동참모본부 합참가 설명했다. 북한은 19일 낮 12시 30분께에도 황해남도 연안군 일대에서 서해상으로 100여 발의 포병 사격을 했고 포탄은 해상 완충구역에 떨어졌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은 북한이 9.19 합의를 어기는 포격을 계속하면서도 9.19 합의는 언급조차 하지 않는 점을 지적하며 앞으로 한국이 9.19 합의를 파기할 경우 책임을 전가하고 비난을 회피하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남한이 9.19 군사합의를 먼저 파기 선언하도록 부추겨 정세 악화의 책임을 남쪽으로 넘기고 국지 분쟁이나 7차 핵실험 등에 나서기 위한 명분을 축적하고 있다는 것이다. 애초 국내외 전문가들은 북한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3연임을 확정할 중국 20차 당대회 기간 16에서 22일 에는 무력 시위를 자제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북한은 이 기간에도 무력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최근 북한의 포 사격을 두고 미국의 소리 VOA 방송의 로버트 매닝 스팀슨 센터 선임연구원은 이번 포 사격 의도는 가짜 위기를 유발하고 한미 훈련에 대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분노를 표출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국 공산당 20차 당대회를 앞두고 7차 핵실험을 하지 말라는 중국의 압박에 대해 북쪽이 어느 정도 불만을 표시한 것일 수도 있다. 고 덧붙였다. 탄도미사일 발사와 달리 최근 포격 훈련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논의 사안이 아니어서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의 부담을 덜 준다는 분석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무력 시위와 남쪽의 군사적 대응이 한반도 긴장을 높이는 악순환으로 접어들어 남북 간 우발적 충돌 가능성이 높아진 점을 우려한다. 실제 지난 14일에 이어 18, 19일에 도 북한이 쏜 포탄이 동서해 완충구역에 떨어지면서 남북 전투기들이 대치하는 아슬아슬한 상황도 이어지고 있다. 김창수 전 청와대 통일비서관은 남과 북이 서로 강경하게 맞서면서 무엇이든 그야말로 도화선이 될 수 있는 일촉즉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며 설령 북쪽이 위반하더라도 지금으로선 제어 불가능한 상황으로 치닫기 전에 9.19 군사합의 유지를 통해 어떻게든 양쪽이 충돌하지 않을 수 있는 신뢰장치를 가동해야 한다. 고 말했다. 현재는 북한이 쏜 포탄들이 동서해 북방한계선 NLL을 넘지 않고 북한 쪽 바다에 떨어지고 있다. 군 당국은 만약 북한이 쏜 포탄이 북방한계선 이남 한국 쪽 바다에 떨어지면 넘어온 북한군 포탄 수만큼 북방한계선 이북 북한 쪽 바다에 대응 사격을 한다는 방침이다. 이 경우 백령도 해병대의 K-9 자주포 등이 대응 사격을 하고 6해 공군 합동지원 세력도 대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의 군사적 대응이 맞물려 긴장이 계속 높아지면 양쪽의 우발적 군사 충돌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이종석 국방부 장관은 지난 16일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을 찾아 현장 지휘관과 장병들에게 북한의 직접적 도발이 발생할 경우 추후에 망설임 없이 자위권 차원의 단호한 초기 대응을 시행하는 현장 작전 종결태세를 갖출 것을 강조했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지금은 정부가 위기구조가 아니라 위기상황 관리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방부 기획조정실장을 지낸 김정섭 세종연구소 부소장은 북쪽의 최근 행태는 단발성으로 끝날 상황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한미의 군사적 대응 등을 명분 삼아 7차 핵실험까지 나아갈 수 있는 상황일 수 있다. 며 미국의 확장 억제에 대한 약속도 있으니 정부도 과잉 대응하지 말고 위기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려는 노력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